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안게 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자 윤재 초이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중에서 어떤 쪽을 택했을까요? 윤재 초이스, 오늘은 2차 전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기사를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어닝쇼크 나온 날 머스크 뭐라 했길래 테슬라 폭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기사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실적은 어닝쇼크가 나왔지만 장중에도 장마감 이후에 그 다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폭등이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윤재 초이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2차 전지 종목들 오랜만에 스마일을 펼쳐줬는데 투자 심리 반등의 신호탄일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 충격적인 게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실적 요약치를 살펴보신다면 매출, 영업이익, EPS, 차량 인도량, ASP까지 전부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실적 부진 원인을 살펴보신다면 많은 분들 알겠지만 실모델 출시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됐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사이클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됐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치 활동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는 반등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 차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테슬라는 장중에는 4.6%, 시간의 거래에서는 5.39%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주가 반등의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부분이 나빴던 건 아니다. 긍정적인 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에너지 부분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 부분이 67% 상승을 했고요. ESS 설치량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4% 급등을 했습니다. 탄소 크레딧 부분에서 실적을 방어해줬고요. 도치 종료 선언이 오히려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서도 이제는 하반기부터 테슬라가 미래 기업으로 점점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요. 로보텍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저가형 모델까지 출시된다라는 점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주시죠. 네, 전략 및 대응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배터리를 내재하겠다, 캐펙스를 늘리겠다, 관세 리스크 부분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메시지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1분기 실적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전 실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세를 확실히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점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반등에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중요했지만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KATL에서 어제 테크데이를 열렸는데요. 사설 기사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5분 충전에 520km 주행, 중국의 배터리, 한국은 내세울 혁신조차 없었다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 내용이 한 가지 실렸습니다. 기사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업에 좀 발표가 있었는가 살펴보신다면 주행거리가 확 바뀌었고요. 새로운 배터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밝혔고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중국의 배터리의 혁신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현주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CATL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현지화 전략으로 그 격차를 이미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분기 2025년 CATL의 글로벌 점유율 벌써 40%를 가까이 달아나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경쟁력 부분도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지정학적 변수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현주소가 마냥 긍정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2차 전지 종목들 확실히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셀 3사 기업들도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냈고요.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도 발간이 됐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오랜만에 스마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다시 컴백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동안 내내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거래대금도 많이 말랐던 상황이거든요. 좀 최근에 3개월 동안 내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한 5조 원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여러 좀 중요한 인사들, 북미 쪽의 인사들의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코멘트, 그다음에 트럼프의 코멘트, 마지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이러한 세 명의 중요한 코멘트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친화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 나왔고요. 특히 오늘 새벽 6시부터 미국 나스닥 선물도 꽤 상승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프리마켓부터 해서 시작했는데 물론 오늘도 우리 정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가 그렇게 썩 양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출주들, 반도체, 2차 전지 또 내일 밤에 있는 한미 관세 협상 부분에서 미리 기대감 갖고서 자동차 기업들 주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들이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활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이것 가지고서 시장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냐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더욱 이제는 3월부터 4월 초까지 관세, 트럼프의 코멘트 이런 한 가지 이슈들마다 때문에 폭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악재는 둔감하고 조금의 호재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현금이 있다 한다면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면서 해봐도 그런 플레이도 지금은 요구되고 권장드리는 그런 또 매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지금은 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내가 장착한 현금을 가지고 실전 투자를 할 기회를 받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을 한번 픽을 해봤는데요.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떨어졌다. 어닝 쇼크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네.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테슬라 주가가 빠진 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 물론 테슬라가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그렇고 이미 발표 나오기 전부터도 시장의 전망치는 안 좋았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매출이 잘 안 나왔고 유럽에서도 꺾이는 부분들이 매 월마다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테슬라를 이번에 기대하는 부분은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발표한 다음에 어떤 가이던스나 또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에 2, 3, 4분기 때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깜짝 놀란 사실인데 그동안 사실 원래는 5월과 6월까지도 닷지 우리가 미국의 정부 효율성 부서 그쵸.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했는데 내내 보면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함께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테슬라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가지의 주가가 눌렸던 요인 어제 판매량이 안 좋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그 외로 주가를 억눌렀던 두 가지 요인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의 노이즈들 그리고 지금 내내 전기차 관련해서 올해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또 5월 달부터는 내가 이제 정부 효율성 좀 내려놓고서 다시 한번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량보다도 주가를 억눌렀던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 나온 거란 말이죠. 오늘 미국 정규장에서도 반등 나오겠지만 저는 더 상승력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의 조만간은 이제 테슬라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함께 억눌렀던 2차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원래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겠지만 좀 더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동안 3월 달부터 시장이 꺾이면서 공매도 시작되면서 지금 그 두 섹터의 공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물론 트럼프 관세 여부도 있다 보니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반등 나왔지만 공매도 물량들이 쇼커버링 나오면서 더 주가를 또 들어 올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여파에서도 조금 한층 우리가 좀 부담감을 더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발표, 또 테슬라의 추가적인 반등 나온다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그동안 수출주 종목들, 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한 번 더 자신감 가져도 되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동안 2주 동안에 정책 테마 종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오늘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대규모로 나오고 있고 또한 몇몇 기업들은 낙폭이 큰 것도 큰 건데 매우 중요한 21선 지지선도 한 번도 못 지키고 깨지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본다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나 정책주 종목들은 조금은 더 쉬어가면서 글로 몰렸던 거래대금이 조금 더 중대형 종목으로 수출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오늘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종목들까지 오늘 분명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한 포인트는 테슬라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중요한 건 CATL의 어제 테크데이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 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다. 기술력 부분에서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저는 생겼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그 테크데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네.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CATL이나 BYD나 그 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매번마다 항상 세상을 놀랄 만큼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기업들이나 그런 이제 발표들은 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론 위협도 위협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쫄 필요는 없다 생각 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투자하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장비도 기업들도 있고 많은 세부적인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CATL이든 BYD든 다른 기업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 발전을 더 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비나 배터리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네.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들만 추려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항상 주목하면서 야, 중국 애들 기업들이 이런 거 잘하네. 어떡하지? 이런 뭘 당연히 긴장도 하겠지만 그와 반면에 이미 우리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섹터들, 분야들 여기에서 잘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집중해보자. 이것도 아이디어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2차 전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한 가지고요. 저도 오랫동안 2차 전지에서 최근 3년, 4년 동안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도 관심 갖고 있는 네. 섹터인데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2차 전지 섹터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 성장이 이어가지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데가 어디 그렇죠. 있느냐 본다면 저는 먼저는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사이즈가 큰 배터리가 네.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네. 레포트에서도 그 소재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레포트가 발간이 됐고 네네. 핫픽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픽하는 레포트가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실리콘 음극재 4680 배터리 부분에서 어떤 종목을 좀 픽해 주실까요? 네. 앵커님도 잘 말씀 주셨는데 점점 보면 앵커님의 주식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하고요. 저 역시도 실리콘 음극재는 당연히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섹터고 물론 최근에는 시장도 꺾이고 배터리도 꺾이고 하면서 같이 주가가 밀렸지만 저는 지금부터의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드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까요? 먼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종목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방금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주전자 재료. 이 종목 오늘 8만 원 주가 잘 지지하고 있다가 오늘 8%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그동안 2월 중순부터 내내 주가를 억눌렀던 21선 저항, 이 저항을 단숨에 뚫어주고 안착한 모습 나왔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기관 순매수가 항상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포인데 그동안 내내 소외되었던 기관이 오늘 이 반등을 주도하면서 순매수 들어왔다. 이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실리콘 음극재에서 본다면 저 이 종목 좀 보고 싶어요. 종목은 저도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는데 나노신 소재. 이 종목도 사실 3월 달부터 해서 7만 원대에서 좀 3월 말부터 밀렸던 아쉬움이 있지만 5만 원 라인 잘 지지해 주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21선 뚫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런 반등들이 사실 차트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곡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내 주가를 상승을 억눌러왔던 21선 저항을 드디어 몇 번의 트라이 만에 강한 양봉으로 뚫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둘 다 좋은 찬스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디어로 본다면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여기에서 4680 배터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종목은 먼저 PNT를 좀 보고 싶어요. PNT. 이 종목은 이제 배터리 장비 쪽에서도 많은 부분들, 뭐 롤투롤 장비나 뭐 전국 공정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거의 10개 이상의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 가장 많은 잔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잔고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어려웠던 배터리 시황 때에도 내내 잔고가 늘어나고 있었던 아주 튼튼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후반, 4만 원 초반에 와 있는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기업을 한번 보면 좀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현재 지금 펄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은 항상 이익 대비 또 잔고 대비해서 그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로 해서 퍼가 낮은 기업이거든요. 현재 이 기업 퍼 본다면 퍼 수준이 제가 지금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본다면 아직 컨센서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커버가 좀 없는데 거의 뭐 6배, 7배 정도 거의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본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퍼가 못해도 10배, 12배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배, 7배 이하 수준이다 한다면 지금 4만 원 초반이라 한다면 우리가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한번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을 픽해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PNT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초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예 다른 섹터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한쪽은 꿈비라고 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 한 가지 들고 오셨고요. 한쪽은 한화엔진, 조선 기자재 쪽인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살짝 쉰 거지 그래도 네. 플러스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내일 조선 쪽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세 보이고 있는 한화엔진을 오늘 초이스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좀 아쉽게 밀렸는데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꿈비를 좀 비초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아쉽게 밀렸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기대감은 많이 실려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처럼 주도주 성격이 강할 때에는 이쪽에서 또 수급이 빠져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꿈비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 테마라던가 이런 부분이랑 연관성이 많잖아요. 네네. 꿈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놀이방 매트나 범퍼 침대 같은 걸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여야 정치인들이 저출산 공약을 내올 때마다 큰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아가방 컴퍼니, 꿈비, 토박스 코리아,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한 군을 이루면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내내 주가가 못 가고 있다가 이제 4월 초에 정치적 이벤트가 국내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야 유력 정치인들 모두 저출산은 사실 어느 누구나 당연히 그렇죠. 강조를 해야 네. 되는 공약이고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답안지에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면서 최근 4월 초부터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내 정치적 이슈 4월 초에 나온 그때에도 이미 시장 그전부터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가 팽배하면서 이미 4월 초와 중순까지 국내 시장에서 대형 종목들은 트럼프 관세 여부 때문에 안 좋았던 흐름. 어떻게 본다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책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거래대금을 다 쓸어가면서 반등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물론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장의 빈집 관련한 부분, 네. 관세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더 과도하게 빠르게 오른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점점 스물스물 관세 관련 노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코멘트를 통해서 중국과의 이제 5월 달에 협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 시진핑을 만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이제 빠르게 수급이 수출주, 중대형 종목으로 옮긴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도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7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6조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둘 다 10조 원을 못 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거래대금. 신규 자금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아랫돌 빼서 윗겨울에 올려놓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 종목을 빼서 여기다 투자하는. 그래서 거래대금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를 매도를 해야지만 새로운 종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코멘트와 여러 국제 정세를 본다면 이제 2주 동안 잘 갔었던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에서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대형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꿈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이번에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4월 초에 큰 상승 나오다가 당연히 급등 나왔으니까 중간에 잠깐 쉬면서 눌리거나 횡보할 수 있죠. 당연히 주식이니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눌려서 5일선, 10일선도 못 지키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상승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21선 이평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1,000원대였습니다. 되게 이런 상승을 하더라도 눌린다 하더라도 첫 번째 맞이하는 21선에서는 눌림 딛고서 뭐 종가 부분이든 장중 막판이든 밑골 달고 반등 나오는 게 대부분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꿈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오전에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내일 밤 9시에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세 관련한 협상 나온다 한다면 그러면 금요일도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 트렌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목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만약에 수출주나 중대형 종목들이 더 거래대금을 모아간다 한다면 그동안 잘 갔었던 꿈비를 포함한 정책 관련한 종목들은 거래대금에서 또다시 뺏길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을 뺏긴다는 뜻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요일과 금요일의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꿈비 같은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우선은 안타깝지만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일
뭐 오늘 이제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차치하고요. 내일 오전 장 중에 제가 그런 선은 1,500원입니다. 근데 이 1,500원을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올해 1월 달 중순 때의 장중 고점 라인이 1,5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못 뚫고 있다가 4월 초에 첫 번째 큰 상승, 이때 고점 부분도 1,5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다면 4월 7일이네요. 4월 7일 갭상승 나왔을 때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갭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음봉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에 이때 한 번, 그리고 4월 초에 상승 때의 갭의 시작점의 이 부분 본다면 1,500원이 정말로 중요한 추세의 선이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1,500원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된다 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최소한 절반이라도 아쉽지만 정리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주가가 더 빠져서 그 아래에 있는 10,000원, 이 10,000원이라는 가격 지지선까지도 만약에 깨고 이탈된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아래 가격에서 다시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9,000원대, 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지선 라인이 1,500원, 10,000원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정책 테마주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반도체도 가고 2차 손실 종목들도 가다 보니까 아랫돌을 빼서 또 윗돌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급 네네. 자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책 테마주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 테마주 혹시라도 있는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은지 한번 조언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들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을 본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두 거대 당에서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돈의 흐름이 가장 정치에서 빠르기 때문에 그런 유력 정치인들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좀 더 민감하게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의 정치인의 어떤 코멘트들 야당도 있는데 되게 보면 저는 그런 것도 보겠지만 좀 결론 말씀드리면 어떤 당에서 누가 되든 간에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그런 확률로 본다면 투자할 때 어렵습니다. 좀 접근하기 쉽고 확률 높은 그런 테마로 보시는 게 더 투자할 때 좋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전문가님, 저는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정치 테마주, 정책주 이런 투자할 때는 저만의 실력이 있고 단기 트레이드는 잘합니다. 뭐 그러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고 좋은 기회 보고 싶은데 좀 스킬이 좀 부족하고 네. 경험이 부족하다 한다면 양당 어느 누가 되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정책, 저출산, 꿈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꿈비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시장 트렌드 때문에. 하지만 한 번 더 5월 달에 양당 정치인들의 TV 토론 또 그리고 한 명씩 경선에서 된 네. 다음에도 TV 토론 일정들이 5월 달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시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바닥 찍고서 또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온다 한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출산,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에너지 쪽 이런 쪽은 누가 되던가 상관없이 이게 국가가 움직이는 데에 진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해서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지금 타이밍보다는 주가가 좀 더 눌렸을 때 그럴 때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종목 비초이스 종목입니다.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기다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부각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협상이 디데이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쪽이 조선과 방산 쪽이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사실 한화엔진이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게 조선 기자재 쪽은 차트가 단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화엔진 초이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선박 쪽에 선박이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세계 2위권 기업이죠. 특히 이제 이 기업은요. 국내 조선사도 하고 있지만
중국 조선사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매출 비중을 잘 골고루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잘 튼튼한 포트폴리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을 보는 이유가 이제 이 기업이 선박 엔진이잖아요. 선박 엔진 수주 잔고를 보니까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데이터를 보니까 보면 수주 잔고 중에서 거의 90% 육박하는 많은 비중들이 이제 우리가 이중 연료. 그래서 친환경 측면에서 수주가 더 몰릴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엔진 쪽에서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우리나라 국내 조선 기업들,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일정이 있고요. 또 밤 9시에는 한미 관세 협상 일정도 있어서 조선 섹터가 내일 시장에 중심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한화엔진 독자적으로도 지금 친환경 엔진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금의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또 5월, 6월에도 항상 증시나 글로벌 측면에서 친환경 관련한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수주가 증가할 수 있고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종목을 볼 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슈도 좋지만 다른 이슈들 여러 가지가 복수로 이 종목을 겹치는 종목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한화엔진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항상 보시겠지만 제 차트에서 위에는 주가 흐름이고 아래에서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누적 순매수 그래프고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잘 보시면 차트가 지금까지 뭐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내내 2만 원, 2만 8천 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하는데 키워드들은 아래에, 시그널들은 아래에 좀 나와 있어요. 빨간색을 보시면 기관 순매수잖아요. 이게 3월 말까지는 내내 물량을 팔면서 매도했었지만 3월 말 이후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기관 순매수가 쭉 물량을 사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 순매수를 통해서 주가도 3월 말에 바닥 찍고 나서 쌍바닥 확인하고 반등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한 달은 아니죠. 3주 정도 되죠. 최근 3주 동안에 2만 원부터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는 이 견인하고 있는 주포는 기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기관 순매수가 어제는 상승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 마감했는데 오늘 보합권에 있는 모습대에도 기관은 물량을 더 크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본다면 지금 한 달 동안 순매수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26,000원대 주가를 고점으로 보지 않고 이번 사이클 때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번만큼은 최근 4개월의 저항이었던 28,000원 라인 이 부분을 뚫을 수 있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엔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도 좋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실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최근 고점 거의 2월 중순과 3월 중순에 두 번의 고점이었네요. 28,000원 라인을 뚫을 수 있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중장 측면에서 가져가 보자. 이런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 한화엔진 픽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았지님의 종목 한솔케미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평단가가 17만 5천 원에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신데 사실 이 종목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도 반등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새 좀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기대감 갖고 봐도 좋은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한솔케미칼은 저 같은 전문가들도요, 분석을 하기가 그렇게 썩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본다면 반도체에서 과산화수소, 뭐 식가객, 뭐 하이케이 쪽 관련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해서 반도체, 배터리 쪽 모두 다 좋은 트렌드가 몰리면서 반등 제대로 나와주고 있다 한다면, 지금 항상 보면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배터리가 빠지고 배터리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빠지는 만큼 그렇게 좌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트렌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섹터의 상승세를 모두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한솔케미칼에 기다리고 있다 측면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이좋았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은 괜찮은데 단가가 1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12만 원대도 못 줬기 때문에 물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단가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중을 확대하진 마시고요. 지금 비중 가지고 있다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오면서 이번 다음 주와 5월 초 내에 이 3월 달에 3월 중순 때의 고점이었던 14만 원, 15만 원 이 밴드 내에 올라오는 부분을 먼저는 1차적인 관점으로 보자 측면이고, 사실 운이좋았지님이 비중이 15%는 좋은데 비중 확대를 해버리면 솔직히 이거 비중 10%나 15%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솔케미칼도 좋지만 다른 섹터들도 투자할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하나의 종목에 더 비중을 실어버리면 잠시 이 종목이 어떤 이제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물량이 더 물려버리는 아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으로 눈에 띄는 수익권 전환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14만 원, 15만 원 이 밴드까지 올라오는 거를 현실적인 1차 목표로 보시고, 이 밴드 내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장점에도 불구하고 15만 원을 계속 못 뚫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약손실로 나오시는 부분을 이번 사이클 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중 늘리시지 마시고 15만 원 부분이 좀 돌파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PSK홀딩스 질문을 써니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6만 7천 원 평단가에 20% 들고 계시고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 후반대 이렇게 좀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쭉 밀려 내려왔어요. 1월 달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기대감 갖고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제가 반도체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또 PSK홀딩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물어보시는 부분은 정말 저도 참 감사하고 네. 반가운 종목이긴 한데, 사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반도체 시간이 다시 온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지금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AI 관련해서 의견이 해외에서도 분분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아마존과 이전 3월 달에는 MS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액을 뭐 줄인다, 횡보한다 내용들이 분분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흘러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면요, 여전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AI 쪽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다. 이 부분은 변치 않는 부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좀 생소한 기업이겠지만 네덜란드의 배시라는 기업이 좀 있어요. 이게 HBM에서 TC 본더적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 유력한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기업도 AI에 대한 투자 전망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는 여전히 굳건하고, 그걸 통해서 HBM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선 좋은데 그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써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6만 7천 원대예요. 올해 1월 달에 고점도 6만 1천 원인데 이보다 더 높은 중가에서 지금 1년 넘게 고생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유하신 단가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뭐 좋은 종목이긴 하나 그동안 뚫어줘야 소화해줘야 되는 매물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장 비중을 추가하시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비중이 이미 20%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 이 종목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 42,500원, 45,000원 이 부분까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오는데
42,500원, 45,000원 이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상을 더 매물 때문에 못 뚫고 올라오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이 가격대에서 최소한 절반 물량이라도 좀 아쉽지만 정리를 해서 그 자금으로 다른 매물대가 별로 없고 HBM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다른 기업으로 좀 비중을 나눠가지고 이 PSK 홀딩스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라인에서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그런 대응을 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PSK홀딩스 대표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상담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사랑님의 종목이고요. 금양 그린파워 16,218원에 10%.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양 그린파워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수익권으로 막 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친환경 섹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거래대금도 거의 없으면서 내내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 그래도 아까도 정책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쪽의 유력 정치인의 어떤 오늘 또 뭐 강원 쪽과 여러 지역에서의 그런 코멘트들, 에너지 관련 부분들, 뭐 전남 신안 쪽, 그래서 해상풍력, 뭐 태양광, 수소 쪽 이런 트렌드가 또 정책주에서 돈이 몰리면서 그러면서 이 금양 그린파워도 오랜 바닥을 뚫고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종목도 제가 방송 초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정책주 중에서 돈이 이제 늦게 이쪽으로 순환매 돌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온 모습이지만 점점 더 이제 대형주 쪽, 중대형 종목 쪽으로 수출주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쏠린다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을 못 뚫고 다시 횡보하거나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다 한다면 제가 보는 차트는 작년 8월 때부터 거의 한 이제 8개월, 9개월간의 차트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현재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윗꼬리들이 보면 다 12,000원대, 13,000원대, 13,500원대 이 라인 정도에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작년 11월 달과 9월 달에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저항인 13,000원까지 돌파했다가 못 뚫고 밀리고 또 음봉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런 거래대금이 중대형 종목으로 옮겨지는 부분에서 피해를 안 봤다고 볼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높아요. 높아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는데 네.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16,000원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당장 이 종목이 더 급등 나오면서 뚫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든 보유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당장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주가 근처에서 횡보하거나 단기에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멀리 보시고요. 매도도 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시고 5월 달에 여러 번 있을 어떤 경선이나 또는 TV 토론 관련한 부분에서 정책주가 한 번 더 부각됐을 때 그럴 때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여유 있게 보유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금양 그린파워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큰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쿠앙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124,500원, 비중은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을 12만 원대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12만 원이면 충분히 싸게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신저가까지 내려갔다 오면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오면서 10만 원대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앞서서 윤재 초이스에서 2차전지 종목들 짚어주시긴 했는데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도 쿠앙님께서는 그래도 단가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쵸. 12만 5천 원대 레벨이면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시황하고는 차치하고 이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4월 달 초부터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공매도 물량이 있었던 외국인들의 쇼커버링도 나오는 중이고요. 오늘도 쇼커버링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2개월 동안 억눌렀던 21선 저항을 오늘 뚫어주면서 10만 원대를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그 쇼커버링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최소한 12만 원. 어떻게 본다면 쿠앙님이 보유하신 단가랑 거의 비슷한 단가인데 12만 원까지는 단순히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공매도 물량을 갚는
쇼커버링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면서 12만 원, 13만 원 어떻게 본다면 이 가격대 내에서 쿠앙님의 단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레벨인데요. 이번 상승하는 사이클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을 노리고서 좀 보유하시면서 약손실이거나 보합이나 또는 정말 운 좋다 한다면 12만 원 후반대에서의 약수익 이런 부분을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비중 이미 30%이기 때문에 비중 더 추가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의 비중 30%인데 더 늘린다는 것은 저는 또 리스크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비중만 보유하시면서 이번 다음 주와 또는 5월 중순까지 이런 흐름대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12, 13만 원 이 밴드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좀 보자 측면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진성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메탈 가격들이 좀 의미 있게 중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반등 나와주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진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중요한 메탈이 쪽 양극재 관련한 메탈 가격들의 하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도 의심이 좀 되고요. 또한 이제 진성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쇼커버링 나오는 부분만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지금의 평단가라면 그래도 괜찮으신 평단가이다라는 점 조금은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내용까지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봐드릴 텐데요. ESL님의 종목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매수가는 27,532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약이 올라서 좀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이 오른다는 게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종가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네. 사실 이 종목이 2025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니까 네. 같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좀 2만 원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ESL님께서 이 종목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물론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뭐 암세포 전달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뭐 항체 접합 분해체 뭐 어렵습니다. 뭐 DH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세계 최초 개발했다. 이런 이제 매력 포인트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회사도 IR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투자하신 ESL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정말 깊숙하게 자세히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차트 부분이나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시장 트렌드 내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몰리는 그런 단기적인 사이클에서 매매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를 매매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내용 깊숙하게 부분까지 다 알고 있고 야, 이 기업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이런 내용이 있다. 줄줄줄 누가 앞에서 찌르면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우 깊은 지식이 있거나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ESL님이든 아니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든 이 오름 테라피틱에 대해서 정말 옆구리만 찌르면 줄줄줄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읊을 수 있는 자세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란다면 단기적으로 차트나 수급에 대한 부분만 대응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다면 지금 이미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잘 유지되었던 21선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한다면 이런 때에서는 21선 뚫렸으면 깔끔하게 최소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물량이라도 엑시트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21선을 내내 시장이 어려운 상황 때에도 일주일 넘게 지켜준 모습이었잖아요. 장중 흐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음봉으로 깼잖아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물론 알테오젠은 잠깐 쉬어갖고 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좋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21선을 억지로 깨는 음봉이 나왔다 한다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아마 보유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27,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주가가 만약에 더 밀려서
바로 아래에 있는 25,000원. 만약에 이 25,000원도 지키지 못하고 이탈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절반 정도의 물량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 오른 테라퓨틱을 너무나 이 기업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자신감 있다.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단기로 들어가신 종목을 한다면 단기 대응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이탈 시 최소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이 종목이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럴 때는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이 정도 28,000원에서 3만원 이 정도를 단기 수익 낼 수 있는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전에도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긴 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포인트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첫 번째는 내일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내일 조선 국내 기업들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릴레이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선 대형 종목들의 실적에 대해서 추세를 장중 내내 보시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LNG 종목들을 흐름을 잘 보시고요. 마침 내일 밤 또 9시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결과들은 국내 증시가 이미 끝난 밤과 새벽과 금요일 날 장중 흐름을 보야겠지만 조선 기업들, LNG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아마 중요한 기업들 타이밍 잡고서 매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한화엔진 말씀드렸는데 한화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또 LNG 관련한 기업들도 좋은 타이밍 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국카본, 그다음에 한택, 일승, 도성 화이텍 등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한번 내일 장중에 관심 있게 잘 보시면서 내일 장중에도 의미 있는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면 그런 테마와 함께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관심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주말과 포함해서 AACR 미국 암 연구학회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또한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주가가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AACR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한번 내일 중에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더불어서 참가하진 않고 있지만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몇 가지 안 되니까 몇 가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내일과 금요일에 장중 수급이 들어온다 한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투자할 때, 목금 투자할 때 좋은 아이디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이제 비초이스로 꿈비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요 정책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도 그렇고 5월 달에도 양당에서 TV 토론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돈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저는 정치 테마주, 정책주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아니라 저는 5월 말 6월 초까지도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한다면 너무 단기 그림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출산, AI 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랫부분 찍고서 올라왔을 때 한번 관심 갖는 부분도 주요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빨간불 켠 부분을 보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오늘 한국거래소가 6개월 만에 증거금융을 대폭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B2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는 점 반드시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